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안종범 수첩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댓글로 말씀하셔서 여기 밑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 내 그 계좌 번호가 되겠습니다. 또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충고를 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음량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또 스테레오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구를 좀 해서 지금 이 메시지부터 스테레오로,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나오니까 음량이 두 배로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결실도 맺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조선닷컴에 나온 한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박 전 대통령 지시 담은 사초 안종범 업무 수첩 7권 추가로 확보, 국정농단 재수사 신호탄, 이렇게 그 글의 제목이 떴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기사가 난 것입니다. 네, 새로 이제 그 안종범 업무 수첩 7권이 새로 추가로 확보가 됐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초 안종범 업무 수첩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초는 조선시대 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식 그 역사 기록 실록을 기록하기 전에 미리 이제 먼저 쓰는, 그러니까 뭐 준실록과 같은 그런 것인데, 안종범 업무 수첩을 이처럼 사초라 준실록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지요? 오늘 제가 사초 혹은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아주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 찬성하고 또 이끌어내는데 애를 썼던 그런 그 좌파 그런 언론을 보게 되면 이런 말도 합니다. 종범실록 과대 포장해도 아주 지나쳤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안종범 수석, 이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정책조정수석을 지냈던 분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이 안종범 씨가 쓴 업무수첩을 확보했는데 지난해 11월에 17권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39권을 또 그 비서관으로부터 받았고, 또 금년 6월 또 그 비서관으로부터 7권을 또 받아서 총 63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조선닷컴의 기사입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교수 출신인 그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사초 수준으로 자세하게 적어. 네, 여기 지금 교수 출신 이렇게 붙인 거는 사초를 쓸 만한 그런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쓴다고 다, 교수가 쓴다고 다 사초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참된 사실을 기록한 기록이 되려면 거짓이 없어야죠. 사실을 기록해야죠. 사초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썼다고 해서 사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초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허위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썼을 때 그것이 진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사초, 또 나아가서 더 나아가 실록이 되겠죠. 자세하게 쓴 것은 맞을지 몰라도 이것이 정말 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 거기에서는 문제가 아주 큽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기사를 접해왔기 때문에 안종범 이 업무 수첩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오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왜 이럴까 하고 또 당황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특검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무엇이? 안종범 업무수첩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증거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만약 사실에 기초한, 진실하고 사실에 기초한 그런 것이라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해도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치명적인 결함, 거짓이 있고 허위가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재판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 언도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가? 그건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삼성의 승마 지원을 받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어디에? 추가로 확보한, 6월에 확보한 그 7건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전해졌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검찰이 조금 이제 리킹한, 뭐 흘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추측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이건 따져봐야죠. 네, 물론 따져봐야죠. 검찰의 이야기, 그건 공격을 하기 위한 쪽이니까 이제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인 말도 들어보고 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JTBC 뉴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뉴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9월 수첩 등 7건을 추가 확보했다. 그러면서 뇌물죄 입증 유력 정황, 이렇게 또 기사로 썼습니다. 뭐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뇌물죄 입증 유력하다,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특정 뭐 하고 안종범, 난리법석입니다. 특정 안종범 수첩 7개 나와, 뇌물죄 결정적 증거. 이게 얼마나 조작되고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입니까? 아직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편견이 여기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참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성경은 이것은 무서운 죄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언론이라고 하는 간판만 붙이면 사실을 알지도 않고 마음대로 확대하고 마음대로 인격살인해도 괜찮은 겁니까? 언론이 그런 활동하면 그건 직업적인 죄를 짓는 거죠. 언론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이 사회의 거울입니다. 진실을 비춰주면 사회가 진실하게 되고 거짓을 비춰주면 사회 전체가 거짓되게 됩니다. 언론은 아주 이 사회에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조작을 계속한다면 그건 사회에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 계속 좀 더 보면 읽을 가치도 없지만 박근혜가 받아쓰게 한 안수석
순실이 계좌번호 적어봐, 다. 설마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뭐 야단 법석이에요. 네. 자, 이 안종범 업무 수첩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조갑제닷컴에 우종창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우종창 기자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나중에는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지낸 아주 진짜 그 예리한, 그리고 강직하고 의롭고 용맹스러운 그런 기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이 모든 이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잘못된 그것 등을 기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8인을 상대로 해서 그 재판을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용감한 분이에요. 네. 또 한 400여 명이 함께 이번에 한 1억 한 4, 5천만 원 되는 그런 그런 이 재판을 헌법재판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재판이 곧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의인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이렇게 있으며 또 투쟁하는 것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자랑스럽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지탱이 되고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난 5월 30일 얼마 안 됐죠. 나온 글입니다. 안종범 업무수첩이 무엇인가? 저도 이번에 뭐 추가로 발견됐다, 뭐 뇌물죄 입증, 유력, 이런 얘기 막 떠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좀 연구하기 위해 찾다가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갑제닷컴 들어가셔서 탐색창에 우종창 이렇게 하시면 쭉 박근혜 인민재판에 대한 심층 취재에서 쭉 여러 가지 글이 뜨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밋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말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서 재단에 대해서 말하거나 재단에 출연금 내라고 돈 얘기하거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미르밋 K스포츠 재단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었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출연금 액수까지 정해 주었다는 내용이 안 수석 업무수첩에 적혀 있다. 자, 대통령은 전혀 회장들과 재단에 대해서 말하거나 재단에 출연금 내라고 돈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안 수석은 대통령이 설립을 하라고 지시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그들에게 출연금 당신은 얼마 내시오, 얼마 내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정해 주었다는 내용이 안 수석 업무수첩에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인용을 하면 우종창 기자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 CJ그룹 손경식 회장,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을 만난 데 이어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총 7명의 대기업 회장과 단독 면담한 것은 사실이다. 2015년 7월 24일 7명의 대기업 회장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독 면담이 끝난 후에 대통령이 안 수석에게 대기업 회장들과 논의를 했으니 10개 기업에서 각각 60억 원을 출연받아서 10개 기업 60억 원 합하면 600억 원이네요. 300억 원 규모의 문화 및 스포츠 재단 2개를 만들라. 문화 재단에게 300억 원, 스포츠 재단에 300억 원, 도합 600억 원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억 원, 300억 원 2개의 재단 이걸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사항이 안수석 업무수첩에 기록돼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언제입니까?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다음에 대기업 회장들과 다 말을 해놨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그때 이제 대통령과 면담할 때 재단 이야기나 뭐 K재단, K스포츠재단, 뭐 미르재단, 재단 이야기나 또 재단에 관한 기금 이야기나 돈 이야기는 나온 바가 없다 하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만난 당사자 동일한 말을 합니다. 대통령도 이 재단에 대해서 말하거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LG그룹 대통령을 만난 구 회장도 재단 이야기 한 적 없고 출연금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본무 회장뿐 아니라 모두가 공통 의견이었다. 그 모든 다른 7 그 그룹 총수 그들이 다 한결같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재단 이야기 하지 않았고 또 재단 출연금 돈 이야기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전에 이제 그 게시가 된 동영상인데요. 제목 보니까 우종창 기자의 박근혜 재판 방청기 3 최순실 사건 터진 뒤에 작성된 안종범 수첩 이런 제목입니다. 이 동영상입니다. 맨 위쪽에 왼쪽에 보면 조성호 기자 조갑제닷컴에 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종창 기자 역시 조갑제닷컴에 또 함께 일합니다. 이분이 대담 형식으로 말할 때 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에 없는 내용이 동영상에 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글도 보시고 또 여기 조갑제닷TV에 들어가셔서 이 동영상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핵심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계속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종창 기자의 글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제 회장들을 만나서 뭐 재단 얘기 혹은 뭐 재단 출연금 얘기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204억 원은 삼성그룹은 좀 많이 냈군요. 제일 크니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 주장하고 누가요? 검찰이. 뭐 사실이 있습니까? 뭐 이재용 회장 뇌물 주었다. 뭐 204억 원을 이 두 재단에 내는 대가로 대통령에게 제가 삼성 승계 받는 걸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박 대통령 역시 그렇고요. 뇌물 준 사람도 없고 뇌물 받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이게 바로 중론이죠.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그런 그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무리하다, 검찰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 TV에서 흘러나옵니다. 패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네,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뭐 경영권 이 얘기는 사전에 독대해서 해야죠. 근데 경영권 다 승계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독대했는데 무슨 이게 뇌물 서로 주고받는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자, 계속 인용합니다.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직권을 남용했다. 강요했다. 재단 출연금 내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어떤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는 그들이 그런 대화의 내용이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추정해서 막 지금 엮는 거죠. 네. 이 엮이는 일은 우리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인권이 굉장히 발달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흑인들은 더 그렇고요. 백인들마저 아주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아주 명문가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미국에 가끔 펑펑 터져 나옵니다. 엮는 겁니다. 엮이는 겁니다. 아주 정말 이상하게 엮이고 엮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의 경찰, 검찰도 그렇게,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번 일이 전혀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무리한 일들을 계속하는 걸 보면 엮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전에 대통령들 다 재단 세우고 다 재단 출연금 내라고 해서 700억 정도가 뭡니까? 이거 4, 5조씩 해서 그냥 10조씩 그냥 이렇게 해서 북쪽에 합법적, 불법적으로 막 송금해 가지고 북쪽에 가면 다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 흰쌀밥에 고깃국에 그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해줬겠습니까? 천만에요. 죽기 살기로 다 했게 바랬죠. 거기에 돈 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오케이고, 과거는 다 오케이고, 지금 여기부터 박근혜 대통령만 딱 잡아요.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기 보니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뇌물죄가 무죄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이렇게 우종찬 기자는 판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질책을 했다면, 특별히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전에 대통령들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냈는데 불확실한 북한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더 힘든 결정을 했겠죠. 아마 더 압박이 더 세였을지 모릅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이렇게 그것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결코 공정치 않은 것입니다. 안종범 수첩의 치명적인 결함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안종범 수첩은 박 대통령이 하지 않은 주장을 했다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 대기업 회장들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말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었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그들을 만났을 때 출연금 액수까지 당신 60억, 당신 60억 뭐 출연금 액수까지 정해 주었다는 내용이 안수석 업무 수첩에 적혀 있다.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났던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이야기나 기금 이야기, 돈 이야기는 나온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했지 우리는 재단 이야기한 것이나 혹은 기금 이야기, 돈 이야기하지 않았다. 출연금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거는 LG그룹 구 회장뿐 아니라 대통령을 만났던 7명의 이 구본무 회장을 포함해 7명의 모든 대기업 회장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우리는 만났을 때 돈 이야기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재단 이야기 하지 않았다. 8명, 대통령과 7명의 이 대기업 회장들과 1명의 이 수석과 누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그 안종범 수첩에 그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은 치명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초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실록이 됩니까? 거짓 역사, 그것도 실록이라고 합니까? 그 앞에는 거짓 실록이라고 붙여야 되겠죠. 안종범 거짓 실록. 그렇게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안종범 종범 실록 그런 이 무책임한 말, 그런 조롱거리는 말하지 마세요.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정적 증거로 이렇게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이런 수첩을 가지고 해서는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기선 국장의 증언에 관한 말입니다. 이 방 국장 왼쪽에 사진이 보이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우종천 기자의 그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이 방 국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기선 국장입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2015년 여름 더워지기 전으로 최소한 2015년 5월 또는 4월이거나 그 전 무렵으로 기억이 되는데, 기억하실 것은 대통령은 이 대기업 회장들을 2015년 7월 24일에 만났습니다. 그 전에 한 두세 달 혹은 그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최상목 비서관은 안수석의 비서입니다. 최상목 비서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기 최상목 비서관 또 여기 방 국장 이런 분들은 안수석과 함께 이 재단을 만드는 일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긴밀하게 함께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상황을 소상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기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방 국장이요. 자, 여기에 계속 인용합니다. 안종범 수석이 사람들을 모아서 재단 같은 단체를 만들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자료 검색 후에 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과 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을 만들어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론 안 수석에게. 안종범 수석이 재단 쪽으로 가자,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쪽으로 가자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초일을 이 당국장이 하고 안종범 수석이 리드하고 지휘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지시를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안 수석이 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 지금 당국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종창 기자는 당국장이 지금 여기 안 수석의 이야기를 뒤집는 주장을 했다, 그렇게 그 지하에 지금 이런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당국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가끔씩 안종범 수석이 재단 관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어보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고 또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저하고 당국장하고 최상목 비서관이 재단 설립 관련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가끔씩 이야기를 하곤 하였는데, 처음에는 문화재단만 이야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 체육재단도 재단도 이야기가 되어 두 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었고, 먼저는 문화재단만 하다가 나중에 체육재단도 됐습니다. 출연 규모 관련 10억, 30억, 50억 등으로 이야기하다가 최종적으로 안종범 수석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재단, 이 전체 모든 것을 이끈 사람은 안종범 수석이 지시하고 결정하고 설립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여기 우리 우종창 기자가 말씀한 바가 맞을 겁니다.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렸다.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서 큰 그림을 얘기했겠죠. 창조경제, 문화융성, 본인이 처음부터 후보 그 이전부터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던 바니까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서는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얘기했겠죠. 근데 재단이 어떻고 어떤 재단이고 재단 출연금을 얼마로 우리 당신들이 좀 내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얘기를 했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실무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수석이 가서 재단 설립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단 이 출연금들이 기업 출연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대통령이 듣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민간 주도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돈을 내고 또 나름대로 조직을 짜고 그러는데 민간 또 그 경총 같은 데서 했던 그런 것들이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상목 비서관이 여기 지금 당국장의 말입니다. 최상목 비서관이 두 개 재단 각 300억 원으로 하자고 하여 최종적으로 두 개 재단 300억 원씩 600억 원으로 하여 최종 설립 방안을 만들어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누구에게? 물론 안 수석에게죠.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국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우종창 기자가 이제 여기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당국장의 지금 말한 모든 진술을 종합해 보면 문화 및 체육 재단 설립 방안은 2015년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4월, 5월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문화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고, 대통령이 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때는 2015년 7월 24일입니다. 근데 지금 몇 달 앞서서 4월, 5월 그 이전의 일입니다. 여기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안 수석이. 그때 다 지휘하고 지시한 겁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했다가 재단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고, 누가? 안 수석이. 재단 출연 기금 600억에 대해서는 안 수석이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아주 중요한 결정, 이 정책 방향이 다 안 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와서 보고하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 일은
잘 그 민간들이 주도해 나갈 때 우리 그 정부에서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박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금 안 수석입니까? 누가 재단 설립을 지시했고, 누가 출연금을 책정했고, 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인용을 하면 우종창 기자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말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었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출연금 액수까지 정해주었다는 내용이 안수석 업무수첩에 적혀 있다. 그런데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문화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했다가 재단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고 누가요? 안 수석이. 재단 출연기금 600억에 대해서는 안 수석이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게 방 국장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 기자가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종범 수첩의 치명적인 결함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안종범 수석은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지시했고 자신이 결정했고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돈의 이런 액수를 결정하고 자신이 한 일을 대통령이 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이런 거짓된 사실들이 있는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종범 업무수첩의 비밀. 유종창 기자의 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대통령 지시를 그 즉시 기록한 게 아니라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에 작성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안종범 업무수첩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거기서 막 적고 막 전화해서 막 적고 뭐 이렇게 그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사무실에서 돌아오자마자 막 적고 이런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에 약 1년이 지난 후에 1년도 더 지난 후에 그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용을 합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안종범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은 치명적 결함인 허위사실이 있는 아주 근본적으로 정말 그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전혀 말하지 않은 걸 말했다고 하고 자기가 한 일을 그 대통령이 했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이 업무수첩을 그걸 대통령 탄핵하는 사유에 아주 결정적 증거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인용하면 그 업무수첩 내용은 안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지시받은 자리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2016년 10월 12일 그러니까 뭐 1년여 지난 다음입니다. 작년 10월 12일 날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재했다.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소문이 막 그 나쁜 소문이 막 파다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제야 아이고 이거 문제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뒤늦게 정리를 한 겁니다. 뭐 어떤 의도인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재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2016년 10월 29일 12일 날부터 이제 작성을 시작했는데 17일 지나서 10월 29일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었던 안종범 씨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종범 수첩 17권을 이제 확보한 것입니다. 이날, 이거는 이제 11월 2일입니다. 오후 2시쯤 안 수석을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밤 11월 2일 11시 40분경 안 수석을 검찰청사에서 긴급 체포한 후 조사를 계속했다. 1년 전의 일을, 그러니까 2015년 7월에 있었던 일을 2016년 10월에 1년 전의 일을 1년 후에 작성한 업무수첩에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 이렇게 검찰 앞에서 제가 1년 전에 일어났던 업무를 1년 몇 개월 지나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김민영 검사는, 그 당시 안 수석을 조사했던 김민영 검사는 안 수석에게 그 이유나 왜 이렇게 1년여가 지나서 이제야 작성을 합니까? 왜 업무수첩을 썼습니까? 그 당시 안 수석 왜 지금에야 뒤늦게, 그것도 1년여가 지난 다음에 썼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추궁하는 게 수사의 정도일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안종범 업무 수첩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17일 동안 작성되었습니다. 즉 실제적인 업무 이후에 1년여 만에 기록이 됐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안종범 수첩을 만든 이유가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검찰에 나가거나 혹은 청문회 같은 데 나가거나 단순히 그 설명을 위해 기록을 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안종범 수석이 보인 이 태도에 보면 그 수첩의 내용이 그 박 대통령의 말과 상반되고 다른 대기업 회장들의 말과 상반되고 또 그 반국장의 말과 상반되고 그런 걸 보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종범 수첩을 만들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 정황을 보면 이런 판단에, 이런 결론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른다 생각이 됩니다. 안종범 수첩의 세 번째 치명적인 결함은 안종범 수첩은 당시에 정확한 기록이 아닙니다. 희미한 추억을 더듬은 것입니다. 오류가 많을 수 있죠. 게다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들어있습니다.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개인 문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초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정말 권위 있는 실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짓 역사 기록을 갖는다고 하는 건데 누가 그런 기록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이런 기록이 사초같이 마치 역사의 기록과 같이,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거짓을 가지고 다른 사람, 거짓 진술을 가지고 이 사실이 아닌 비사실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을 그 거짓된 그 주장을 근거로 해서 탄핵하고 그 사람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그 언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기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종범 수첩이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유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설명을 안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회관시합니다. 굉장한 어떤 그 증오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의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오해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개혁에 의해서 자기가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 아주 원수 갚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권력을 다 잃어버린,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 의하면 나머지 평생에 그 감옥에서 쏘아버릴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간에 이처럼 권력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을 왜 변호합니까? 왜 그를 위해 기도합니까? 사적으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영어 다른 성경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박해자를 책망하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아주 힘이 있는, 지금 아주 정말 세도가 아주 등등한 그런 박해자들을 책망하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로움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박 대통령이 무슨 증거 인멸할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이나 특검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요. 그거 가지고 이번 법원에 재판할 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 찾을 필요도 없는, 증거 그래서 인멸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 분을 또 어디 그렇다고 도망갈 그런 경우도 전혀 아닌데 왜 그런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해서 생고생을 시키면서 몸도 안 좋은 사람, 그리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이전부터 얼마나 몸 바쳐 일을 했습니까? 나라와 결혼했다고 그랬고 자녀도 없었고, 그래서 더 나라 일에 전념했고, 일하는 스타일이 어땠을지 몰라도 늘 마음속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 노력한 그 대통령의 최후를 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까? 얼마나 모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비정한 정치 세계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 지병 때문에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걸 아는데 빨리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해도 괜찮아요. 전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참 두렵습니다. 여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걸 의인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그렇게 거의 평생을 수고하고, 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어머니가 졸지에 사망하신 후에 그 일을 맡아서 해왔으니까 젊었을 때보다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을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힘을 썼습니까? 그걸 아는 애국 시민들이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이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돼야 할 이런 목사 설교자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우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라. 박근혜가 무슨 억압을 받냐? 싸지싸 이런 사람들은 다 빼고요. 네. 진짜 억압받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느끼고 동감하고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변호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말년에 진짜 큰 시련을
일생에 그렇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졸지에 돌아가시고, 그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우울증에 빠져서 평생을 아마 헤맬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좀 멀리하고 그러는 거 좀 이해해야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할 일 안 했습니까? 다 했죠. 아주 중요한 개혁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적들이 많이 달려들었죠, 이번에. 안갚음을 하려고. 변호해줘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옥중에 지금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분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재정이 가능하면 기꺼이 도와주시고, 편지도 좀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 말씀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공의가 세워지도록, 또 명예도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동하십시오. 기도,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말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2, 3일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언론과 박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현재 시국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계, 또 정계, 미국의 교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동료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 잘하고 계신데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 전에 그 대한문 광장에서 또 한 번 큰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태극기 성조기를 함께 들고 한미 동맹을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 그 정부의 미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아주 참 그 고무가 되어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한 그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표출되기를 바랍니다. 한 1만 그 정도 돼서는 안 되겠죠. 네, 한 5만, 한 10만 정도 그 이상 모여서 좀 큰 대회를, 이번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으로 모여서 우리의 이 나라 사랑을 표출하는 그런 기회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뿐 아니라 아주 전국 각처에서, 아주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한번 좀 모여서,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나누어지고 했었는데 그거 다 떠나서 전체 나라를 위해서 한번 확 뭉쳐서 아주 정말 뜨거운 그런 그 나라 사랑, 그리고 그 미국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그 애국심, 그리고 이 주한미군이 계속 남아서 우리와 함께 강력한 동맹을 이루어서 한국이 전쟁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얼마나 억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한국의 모든 것이 안보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런 대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몇 가지 한 서너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으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런 진실, 공평,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온당한 재판을 베풀고, 부당한 재판이 아니라 온당한 재판을 베풀라고 성경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법관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조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이 들어야 하고, 이것은 국회가 들어야 하고, 이것은 또한 우리 온 사회, 우리 국민이 함께 들어야 합니다. 온당한 재판을 베풀고, 이건 좌나 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당한 재판을 하는 법치주의가 있는, 온전한 법치주의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선교헌금으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맨 밑에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 이 동영상들이 거기에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또 맨 위에 보면 배사진이 있습니다. 그 메이플라워, 그 사진의 밑을 쭉 내려가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의 맨 밑에 노란 부분, 갈색 부분, 거기를 이제 클릭하십시오. 선교헌금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실까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화 및 스포츠 재단 2개를 만들라. 문화 재단에게 300억 원, 스포츠 재단에 300억 원, 도합 600억 원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억 원, 300억 원 2개의 재단 이걸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사항이 안수석 업무수첩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언제입니까?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다음에 대기업 회장들과 다 말을 해놨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그때 이제 대통령과 면담할 때 재단 이야기나 뭐 K재단, K스포츠재단, 뭐 미르재단 재단 이야기나 또 재단에 관한 기금 이야기나 돈 이야기는 나온 바가 없다 하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만난 당사자 동일한 말을 합니다. 대통령도 이 재단에 대해서 말하거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LG그룹 대통령을 만난 구 회장도 재단 이야기 한 적 없고 출연금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본무 회장뿐 아니라 모두가 공통 의견이었다. 그 모든 다른 7 그 그룹 총수 그들이 다 한결같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재단 이야기 하지 않았고 또 재단 출연금 돈 이야기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전에 이제 그 게시가 된 동영상인데요. 제목 보니까 우종창 기자의 박근혜 재판 방청기 3 최순실 사건 터진 뒤에 작성된 안종범 수첩 이런 제목입니다. 이 동영상입니다. 맨 위쪽에 왼쪽에 보면 조성호 기자 조갑제닷컴에 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종창 기자 역시 조갑제닷컴에 또 함께 일합니다. 이분이 대담 형식으로 말할 때 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에 없는 내용이 동영상에 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글도 보시고 또 여기 조갑제닷 TV에 들어가셔서 이 동영상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핵심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계속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종창 기자의 글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제 회장들 만나서 뭐 재단 얘기 혹은 뭐 재단 출연금 얘기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204억 원은, 삼성그룹은 좀 많이 냈군요. 제일 크니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 주장하고, 누가요? 검찰이. 뭐 사실이 있습니까? 뭐 이재용 회장 뇌물 주었다. 뭐 204억 원을 이 두 재단에 내는 대가로 대통령에게 제가 삼성 승계 받는 걸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박 대통령 역시 그렇고요. 뇌물 준 사람도 없고 뇌물 받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이게 바로 중론이죠.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그런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무리하다. 검찰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 TV에서 흘러나옵니다. 패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네,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뭐 경영권 이 얘기는 사전에 독대해서 해야죠. 근데 경영권 다 승계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독대했는데 무슨 이게 뇌물 서로 주고받는,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자, 계속 인용합니다.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직권을 남용했다. 강요했다. 재단 출연금 냅니다. 진짜 좋은 사초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허위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썼을 때 그것이 진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사초, 또 나아가서 더 나아가 실록이 되겠죠. 네, 자세하게 쓴 것은 맞을지 몰라도 이것이 정말 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 거기에서는 문제가 아주 큽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기사를 접해왔기 때문에 안종범 이 업무 수첩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오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왜 이럴까 하고 또 당황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특검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무엇이? 안종범 업무수첩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증거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만약 사실에 기초한, 진실하고 사실에 기초한 그런 것이라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해도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치명적인 결함, 거짓이 있고 허위가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재판하고 어떤 사람에게 언도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가? 그건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삼성의 승마 지원을 받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어디에? 추가로 확보한, 6월에 확보한 그 7건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해졌다. 그런 내용이에요. 검찰이 조금 이제 리킹한, 흘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추측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이건 따져봐야죠.
네, 물론 따져봐야죠. 검찰의 이야기, 그건 공격을 하기 위한 쪽이니까 이제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인 말도 들어보고 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JTBC 뉴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뉴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9월 수첩 등 7건을 추가 확보했다. 그러면서 뇌물죄 입증 유력 정황 이렇게 또 기사로 썼습니다. 뭐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뇌물죄 입증 유력하다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특정 뭐 하고 안종민 난리법석입니다. 특정 안종범 수첩 7개 나와 뇌물죄 결정적 증거. 이게 얼마나 조작되고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입니까? 아직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편견이 여기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참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성경은 이것은 무서운 죄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언론이라고 하는 간판만 붙이면 사실을 알지도 않고 마음대로 확대하고 마음대로 인격살인해도 괜찮은 겁니까? 언론이 그런 활동하면 그건 직업적인 죄를 짓는 거죠. 언론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이 사회의 거울입니다. 진실을 비춰주면 사회가 진실하게 되고 거짓을 비춰주면 사회 전체가 거짓되게 됩니다. 언론은 아주 이 사회에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조작을 계속한다면 그건 사회에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 계속 좀 더 보면 읽을 가치도 없지만 박근혜가 받아쓰게 한 안수석 순실이 계좌번호 적어봐 다. 설마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뭐 야단 법석이에요. 네. 자, 이 안종범 업무 수첩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조갑제닷컴에 우종창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우종창 기자는 조선일보 사회부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뭐 어떤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는 그들이 그런 대화의 내용이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추정해서 막 지금 그러니까 엮는 거죠. 네. 이 엮이는 일은 우리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인권이 굉장히 발달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도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흑인들은 뭐 더 그렇고요. 백인들마저 아주 그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아주 명문가에 있는,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미국에 가끔 펑펑 터져 나옵니다. 엮는 겁니다. 엮이는 겁니다. 아주 정말 이상하게 엮이고 엮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의 경찰, 검찰도 그렇게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번 일이 전혀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무리한 일들을 계속하는 걸 보면 엮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전에 대통령들 다 재단 세우고 다 재단 출연금 내라고 해서 700억 정도가 뭡니까? 이건 뭐 4, 5조씩 해서 그냥 10조씩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북쪽에 합법적, 불법적으로 막 송금해 가지고 북쪽에 가면 다 뭐 하겠습니까? 뭐 사람들 뭐 흰쌀밥에 뭐 고깃국에 뭐 그렇게 먹으라고 뭐 그렇게 해줬겠습니까? 천만에요. 죽기 살기로 다 했게 말했죠. 거기에 돈 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오케이고 과거는 다 오케이고 지금 여기부터 박근혜 대통령만 딱 잡아요.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기 보니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뇌물죄가 무죄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이렇게 우종찬 기자는 판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질책을 했다면, 특별히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전에 대통령들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냈는데 불확실한 북한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더 힘든 결정을 했겠죠. 아마 더 압박이 더 세졌을지 모릅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이렇게 그것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결코 공정치 않은 것입니다. 안종범 수첩의 치명적인 결함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안종범 수첩은 박 대통령이 하지 않은 주장을 했다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 대기업 회장들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말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었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그들을 만났을 때 출연금 액수까지 당신 60억, 당신 60억 출연금 액수까지 정해 주었다는 내용이 안수석 업무 수첩에 적혀 있다.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났던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이야기나 기금 이야기, 돈 이야기는 나온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했지 우리는 재단 이야기한 것이나 혹은 기금 이야기, 돈 이야기하지 않았다. 출연금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거는 LG그룹 구 회장뿐 아니라 대통령을 만났던 7명의 이 구본무 회장을 포함해 7명의 모든 대기업 회장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우리는 만났을 때 돈 이야기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재단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나중에는 월간 조선 편집의원을 지낸 아주 진짜 그 예리한 그리고 강직하고 의롭고 용맹스러운 그런 기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이 모든 이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잘못된 그런 등을 기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8인을 상대로 해서 그 재판을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용감한 분이에요. 네. 또 한 400여 명이 함께 이번에 한 1억 한 4, 5천만 원 되는 그런 그런 이 재판을 헌법재판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재판이 곧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의인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이렇게 있으며 또 투쟁하는 것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자랑스럽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지탱이 되고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난 5월 30일 얼마 안 됐죠. 나온 글입니다. 안종범 업무수첩이 무엇인가? 저도 이번에 추가로 발견됐다, 뇌물죄 입증, 유력, 이런 얘기 막 떠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좀 연구하기 위해 찾다가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갑제.com 들어가셔서
탐색창에 우종창 이렇게 하시면 쭉 그 박근혜 인민재판에 대한 심층 취재에서 쭉 여러 가지 글이 뜨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말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서 재단에 대해서 말하거나 재단에 출연금 내라고 돈 얘기하거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었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출연금 액수까지 정해 주었다는 내용이 안 수석 업무수첩에 적혀 있다. 자, 대통령은 전혀 회장들과 재단에 대해서 말하거나 재단에 출연금 내라고 돈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안 수석은 대통령이 설립을 하라고 지시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그들에게 출연금 당신은 얼마 내시오, 얼마 내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정해 주었다는 내용이 안수석 업무수첩에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실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인용을 하면 우종창 기자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 CJ그룹 손경식 회장,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을 만난 데 이어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총 7명의 대기업 회장과 단독 면담한 것은 사실이다. 2015년 7월 24일 7명의 대기업 회장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독 면담이 끝난 후에 대통령이 안 수석에게 대기업 회장들과 논의를 했으니 10개 기업에서 각각 60억 원을 출연받아서 10개 기업 60억 원 합하면 600억 원이네요. 300억 원 규모의 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안종범 수첩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댓글로 말씀하셔서 여기 밑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 내 그 계좌 번호가 되겠습니다. 또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충고를 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음량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또 스테레오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구를 좀 해서 지금 이 메시지부터 스테레오로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나오니까 음량이 2배로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결실도 맺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조선닷컴에 나온 한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박 전 대통령 지시 담은 사초 안종범 업무 수첩 7권 추가로 확보 국정농단 재수사 신호탄 이렇게 그 글의 제목이 떴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기사가 난 것입니다. 네, 새로 이제 그 안종범 업무수첩 7권이 새로 추가로 확보가 됐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초 안종범 업무수첩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초는 조선시대 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식 그 역사 기록 실록을 기록하기 전에 미리 이제 먼저 쓰는 그러니까 뭐 준실록과 같은 그런 것인데 안종범 업무수첩을 이처럼 사초라 그 준실록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지요? 오늘 제가 사초 혹은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아주 치명적 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 찬송하고 또 이끌어내는데 애를 썼던 그런 그 좌파 그런 언론을 보게 되면 이런 말도 합니다. 종범실록 과대 포장해도 아주 지나쳤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안종범 수석, 이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정책조정수석을 지냈던 분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이 안종범 씨가 쓴 업무수첩을 확보했는데 지난해 11월에 17권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39권을 또 그 비서관으로부터 받았고 또 금년 6월 또 그 비서관으로부터 7권을 또 받아서 총 63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조선닷컴의 기사입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교수 출신인 그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사초 수준으로 자세하게 적어. 네, 여기 지금 교수 출신 이렇게 붙인 거는 사초를 쓸 만한 그런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쓴다고 다 교수가 쓴다고 다 사초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참된 사실을 기록한 기록이 되려면 거짓이 없어야죠. 사실을 기록해야죠. 사초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썼다고 해서 사초가 되는 건 아닙니다.